시간이니까 얘들아 답변도 좀 잘 하고 해야지 정신 차리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설이라서 길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얘는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인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 책을 보고 감명받은 음악가가 동일한 제목으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성석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음악을 다방에서 듣고 자기 소설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제목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해서 작품 시작부터 주인공 황만근이 실종되게 되는 사건부터 제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필기를 잠깐 해주세요. 자, 실종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실종이라고 하는 걸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종된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하게 되면 주인공의 실종부터 작품이 시작되게 되면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게 생기냐면 독자의 흥미가 유발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인데 없어졌다라고 작품이 시작이 딱 되면 보는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 집중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면 소설은 인물을 설명해주고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사건을 풀어가고 하는 구성이 기본적인 소설의 구성 방법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걸 딱 깨트리고 그냥 사건부터 팡 하고 제시하고 시작해버려. 그러면 독자 같은 경우는 앞에 인물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몰입하면서 작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딱 사건이 탁 터져버리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야.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할 건, 자,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왔어. 뭐 타고 나갔대? 경운기를 타고 나갔고, 그리고 혼자 나갔어요. 경운기를 타고 새벽에 혼자 나갔어. 그리고 나서 저물녘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자, 보면 새벽에 경운기 타고 나갔던 사람이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저물녘은 평상시에 황만근이 귀가하던 시간인 거지. 우리가 뒤에 작품을 읽다 보면 알지만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운기를 혼자 끌고 새벽에 나간 일이 평소랑 다른 일이야. 평소랑은 다른 사건인데 어쨌든 그 나갔던 날 들릴 나가면 돌아오는 시간인 저물녘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대. 자정이죠. 늦은 자정.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지금 작품의 스타트 시작이라고 하는 게 추측이 됐는데 전날 새벽에 나간 거야. 그렇지? 새벽에 나가서 경운기 혼자 끌고 나갔어. 그날 저녁에도 안 왔고 그날 12시에도 안 온 거야. 그러면 새벽에 나갔던 사람이 다음날까지 귀가하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요. 17일날 새벽에 나갔어. 근데 17일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18일 자정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그 12시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리고 지금은 18일 자정이 지난 후겠죠. 그리고 그 18일 자정이 지난 후에 아직까지도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어. 황만근이 없어졌어 이러고 마을 사람들이 소집이 된 거야. 시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 17일이라고 하고 18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제 전날과 다음날 비교해 주려고 여기 집어넣어 준 겁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가 살짝 드러난, 원래 이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뒤에도 나오죠. 황만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귀가 시간을 어긴 적이 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한 번도 귀가 시간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이 12시가 될락말락한 시간을 넘어서도 안 왔어. 그래서 원래 맨날 루틴처럼 그걸 지내던 사람이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게 부각이 돼요. 이런 거야. 맨날 밤새고 집에 들어와. 낮에 들어와. 밤에 술 진탕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늦게 들어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 뭐 어디 가서 다른 행동 하고 있겠지, 평소처럼 다른 데서 술 마시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원래는 12시 전에 꼬박꼬박 돌아오던 사람이 그렇지 않았대.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성 부각해줍니다. 평생 단 하루 외박을 했었는데, 저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날 체크해 주시고요. 저게 언젠가라고 하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한참 뒤에 넘어가야 돼. 8페이지 이쪽 보면 뭐 토끼 나오는 집 있어요. 토끼 나오는 얘기 나와. 그래서 고날이야, 고날. 고날 딱 한 번 외박하고 돌아왔었어. 근데 그 시각,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네. 자, 그러면 12시 자정 넘었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이 자정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새벽에 들어왔던 시각이 있어. 외박한 뒤 새벽 시간에 들어왔던 때도 안 들어왔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황만근이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체크해 놓고요, 직접 짠 평상도 체크해 주세요. 희원아, 자,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마을 회관이야. 마을 회관이라고 하는 장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내는 공간이지.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지내는 공간인데, 거기에 등나무 덩굴도 누가 심었어? 황만근이 심었지. 그치?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 앉을 만한 자리인 평상도 누가 짰어? 황만근이 짰어. 마을 회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등나무 덩굴 평상이라고 하는 걸 지금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을에서 황만근이 굳은 일을 자처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황만근의 성격이 나타나. 여기도. 남을 위해 일하고요, 굳은 일을 자처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쓸 건데 그걸 황만근이 다 만든 거야. 사실 마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가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나한테 그렇게 많은 걸 베풀어줬던 사람이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써그랄 해놨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장의 대사죠. 자,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식을 간접제시라 그래요. 여기서는 인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우리는 이 2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소보다 사람이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소보다 황만근이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야, 이 장은. 자, 왜 이기적인가라고 하면 황만근이 없어졌어. 그리고 황만근은 등나무 덩굴도 심어놓고 평상도 만들어놓고 마을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내 소가 더 중요하대. 20마리나 되는 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대사를 잘 보면 이 장이 황만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자석이라고 불러요. 자, 이 단어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보여줘요. 황만근은 바보자식, 반근이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보자식이라고 불러. 그런데 등나무 덩굴 평상은 사실 황만근이 다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 장은 자기 소나 걱정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0마리나 되는 소에서 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부분으로 당대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마을이 농가거든? 그치? 농사를 짓는 마을들이야. 농가 마을에서 축산 사육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게 1990년이 배경인데 그 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가 현실은 소 한 마리 키워. 그 한 마리 소로 뭘 하냐면 밭 깔고 그 농사할 때 이 소라고 하는 애가 사람을 인력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하는 애가 소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농가처럼 지금 이 농가에서 소를 20마리씩 키우고 있어. 근데 사실 저런 게 농촌의 부채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소재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 빌려준대. 정말 싼 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소를 여러 마리를 키워보래. 지원금도 주겠대. 그러면서 농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소를 지금 사실은 10마리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20마리 빚내서 키워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20마리의 소라고 하는 게 축산 사육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그때 당시 농가의 부채가 커질 수 있었던 농촌 생활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소재기도 해요. 너네 소가 한 마리에 얼마인 줄 알아? 현영아, 소 한 마리에 얼마인 줄 알아?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한 5, 600 정도 되는 것 같아. 비슷해. 5, 600 정도. 그럼 여기서 지금 몇 마리 들어갔어? 20마리 들어갔어. 그치? 그럼 1억이야. 어마어마한 단위인 거지. 그치? 소를 1억 어너치를 키우고 있는 거야. 이건 다 사실 뭐겠어? 빚이야, 빚.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농촌 걸기대회 같은 거 하러 나가잖아. 걸기대회라고 하는 거의 가사의 목적이 뭐냐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거거든. 부채는 빚이야, 빚. 농가에 지어준 빚들을 국가에다 탕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빚이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겠죠. 무분별하게 축산사육이라고 하는 걸 막 키우는 거야. 트랙터 막 사고 농기구 막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보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을알 이랬는데 이 대사에서 지금 사투리와 비속어가 쓰이고 있어요. 사투리, 비속어 체크해보자. 작품에서 사투리, 방언이 쓰이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면 현장감, 사실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 현장감, 사실감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작품은 경상도 사투리가 쓰이고 있어. 그러면 경상도 어딘가에선 이러한 마을이 실제 있었을 수 있고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있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쓰게 되면 이 작품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요. 그리고 사투리나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해학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해학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 해학성이라고 하는 건 우스운 상황이 아닌데 웃긴 거잖아. 근데 이거는 좀 체감을 하면 훨씬 쉬워지는데, 선생님이 대학 때 같은 동기 중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동기는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웃어.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웃긴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사투리를 쓰면서 막 화를 내도 웃겨. 그래서 사실 사투리라고 하는 애가 희한하게 사용하면 그렇게 우습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이게 뭐가 비하를 하는 의도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말투 자체가 그냥 웃긴 거야. 순수하게. 그래서 해학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돼요. 사투리를 쓰게 되면. 그리고 뭔가 정겨워지고. 오케이?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에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자, 지금은 이제 황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요. 이 사람의 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황재석 씨는 해서 주어를 3인칭 주어를 쓰고 있지. 그러면 서술자는 3인칭 관찰자거나 3인칭 전지적 작가거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연장자 축에 들고 학식이 높다, 용왕제에서 축을 초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리고 뒷부분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이래서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서술자가 제시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고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저 민 씨가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 무덤에 비명처럼 이렇게 쭉 작품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 글을 쓴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만 민 씨가 서술자로 등장을 하게 돼. 이 작품은 서술자가 중간에 바뀌는 작품인데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가 민 씨가 황만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부분만 1인칭 관찰자가 드러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용왕제에 축을 초한다 이랬는데 축을 초하다 밑줄 쳐 놓으시고요. 충문에 초안을 잡다 이렇게 써주세요. 충문에 초안을 잡다. 충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한자로 된 긴 글을 적어서 읽어. 그래서 그 한자로 된 글을 충문이라고 해. 그 충문의 초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 충문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를 잡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황재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씨 집안 그 집성촌에서 가장 유식한 인물로 드러나요. 가장 배운 게 많고 똑똑한 사람으로 드러나. 근데 이 사람도 잘 보면 황만근에 대해서 잘 대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도 가장 그 마을에서 똑똑한 사람도 황만근을 무시하는 태도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었지만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해서 진례는 원래 사투리의 원래 없던 사람이 없어지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해서 바늘이나 모래는 조그만해서 눈에 안 보이지. 바늘 같은 게 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어. 찾기 힘들어. 모래도 하나를 딱 떨어지면 찾기 힘들어. 근데 사람은 바늘과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반근이 아니다 만근이가 했어. 자, 반근이 만근이 체크해 주세요. 지금 황재석 씨의 대사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황만근을 반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만근이라고 고치고 있어. 뭐하나? 요거 하고 들어가. 남신주 유동 막시공부 풀어주시고 오늘 뒤에 협상할 거야. 자, 일단 반근이라고 하는 별명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 붙여준 별명인데 여기서 황만근을 반쪽짜리 취급하고 있다. 그거 나타나요. 황만근을 반쪽짜리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황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에 그냥 마을 사람들이 반근이니까 나도 모르게 반근이라고 했다가 아차 싶어서 말을 바꾸는 거야. 아니 만근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반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근이 하다가 아예 걔 이름이 반근이가 아니지 만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자,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했다. 황동수 체크해주세요. 자, 황재석, 황동수 이 마을 사람들 성이 다 같아. 황만근 이래서 자 그때 당시 집성촌이라 그래서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농가 구성 단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집성촌에서 유일하게 성이 다른 사람이 딱 한 명 있지? 그게 민씨야, 민씨. 민씨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에요, 외지인. 외지에서 이 마을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죄다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민씨 입장에선 그 나고 자란 사람들이 황만근을 당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느껴졌던 거지. 오케이. 찬영아. 찬영? 졸고 있니? 찬영아? 자,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그래서 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다 밑줄 쳐주시고요. 저 부분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고 민씨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라고 하는 건 황만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보고 황만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명이 없어졌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저러고 있지? 해서 거기서 의아함을 느낍니다. 자, 보세요. 아까 작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마을회관의 사람들을 다 모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 그러냐면 민씨라 그랬어. 그치? 그리고 황만근의 아들이 아침부터 아버지가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어.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걸까? 민씨한테 얘기한 거야. 황만근의 아들은 민씨한테 와서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라고 얘기한 거고 민씨가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이 아들은 민씨한테 가서 황만근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라고 물어봤을까? 작품을 보면 본 사람 봤지 봐야지 그래 알아야지. 민씨랑 황만근이랑 황만근이 새벽에 경욱이 끌고 나가기 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민씨랑 황만근이랑 둘이 얘기를 하고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실 민씨도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사람인 거고. 그치? 그래서 민씨를 마지막에 만났던 거고 민씨는 집에 와서 잠이 들었고 새벽에 경운기가 탈탈탈탈탈탈 하면서 혼자 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농가부채 탕감 걸기대에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거나 다른 사람들은 안 갔던 그 마을 걸기대회에서 아버지는 갔다 안 돌아온 거고. 이해됐니?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너희들 글을 봤어도 눈치를 못 챘을 수 있는데 황만근 아들이 있죠. 얘는 황만근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황만근이 여자가 한 명이 자살하려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구해줘.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살기 시작했거든. 그러다가 그 여자를 구해준 후 7개월 있다 아들이 태어나. 그게 황만근 아들이야. 7개월 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여자는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겨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황만근이랑 지내고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추측컨대 이미 아이가 생겼던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몸을 투신을 했던 거고 그걸 황만근이 구출을 해준 거고 그리고 7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난 거고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황만근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뒤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참견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 누구누구세요? 한 거지. 민씨가 마지막에 술 마시고 황만근이랑 술을 끝까지 마시고 황만근이 새벽에 나가는 걸 봤지. 그러니까 사실 민씨 입장에서도 그러면 농가 걸기대회 하고 간다라고 나갔으니까 거기서 본 사람들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 누구누구세요?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 없나요? 이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자 대여섯 명의 황씨들 밑줄 쳐놓고요. 집성촌이 공간적 배경이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 성이 같은 사람끼리 살고 있죠. 공간적 배경은 집성촌이고 경상도 어느 농가 마을인 거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경상도 어느 농가 마을 집성촌인 거죠.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여도 그것이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하는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란께. 자, 이거는 2장에 대해서 한 거고. 자, 대여섯 명의 황씨들이 얼굴을 마주보더니 이렇게 했어. 그 앞에 질문이 뭔지 보세요.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 누구냐? 이랬지. 황만근이랑 같이 간 사람이 있냐? 하는 동안 본 사람이 황만근이랑 같이 간 사람 없는 거고 걸기대회 하는 사람 하는 동안 황만근 본 사람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저거야.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걸기대회 가신다면서요. 가셨던 분 누구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 갔었어. 근데 황만근은 못 봤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마을 사람들 그 대여섯 명이 이렇게 서로 눈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간 겁니다. 오케이? 찬영아? 졸지 마세요. 졸지 마. 팔짱 푸세요 빨리. 팔짱 풀어. 필기해. 졸지 마. 자, 여기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뒤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저 부분 밑줄 쳐놔요. 자, 걸기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황만근 뿐이었다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씁시다. 걸기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던 거야. 2장은 참가했던 거죠. 근데 2장은 트럭 타고 갔다가 빨리 하고 빨리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2장일 수 있죠. 근데 2장도 자기는 경운기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뭐 쭉 2장의 대사가 나오죠. 2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2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 요거 사건 시간대로 정리해 봅시다. 걸기대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렀어. 그리고 2장이 따로 황만근
황만근을 불러서 뭐라 지시했어. 그 지시 내용은 경욱이 끌고 가라. 그리고 황만근이랑 이장이랑 얘기한 걸 민씨가 봤었고 이후 황만근이랑 민씨랑 같이 술을 마셔요. 그리고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진정한 농민이고 진정한 어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민씨가 느꼈고 민씨는 잠을 자러 갔고 황만근은 새벽에 경욱이 타고 벌길에 나간 거고 그리고 사라진 거야. 그제 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 그제 밤이 언제냐면 오늘은 자 17일 날 새벽 그리고 18일 자정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이 사람이 나간 거지. 그치? 걸기대회 나간 시점이야 이게. 걸기대회 나갔고 그리고 지금 18일 지나서 18일 새벽 아침이잖아. 그치? 자, 걸기대회 나가기 전날에 이장이 황만근 불러다가 경웅이 가지고 나가 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제 그제지. 맞니? 응. 그래서 그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제 기준에서 내일은 17일인 거지. 그치? 그래서 자, 그제 밤에 해서 16일 날 밤에 이 그제 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한테 뭐라고 했죠? 그치? 내일 걸기대회에서는 17일 얘기하는 거고 내일은 17일 새벽인 거고 그 전날은 16일인 거고 그제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3일간에 있었던 일들인 거야. 첫 번째 날에는 농민 걸기대회 내일 있으니까 나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장이 경욱이 끌고 나오라고 얘기한 거고 민씨랑 술을 마신 거고 그리고 새벽에 경욱이 끌고 황만근은 나간 거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는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고 이장은 민씨를 흘기대 노려보았다. 자, 이장이 민씨를 노려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도록 하죠. 이장이 민씨를 이렇게 흘겨봐. 자, 이 부분은 자 민씨랑 이장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민씨는 지금 아니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이장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농민걸기대회에 왜 황만근 씨만 참가하고 지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딱 던졌고 이장 입장에서는 흘기듯 민씨를 노려봐. 왜? 황만근 실종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민씨가 황만근 실종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왜? 농민 보고 농민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됐다 해서 뒷부분 이제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해 둘이 갈등이 붙어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 황만근 씨만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장 빼고는 그 마을에서 황만근 씨만 간 거야.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자,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대회 밑줄 쳐주세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1990년대가 시간적 배경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농가의 부채, 빚이야 빚, 빚을 탕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촉구하는, 빨리 탕감해 달라 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걸기대회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를 막 20마리씩 키워 트랙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사실은 국가에서 빚을 내주고 돈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 돈을 막 아무 생각 없이 받아다 사업을 막 무리하게 키우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국가 책임도 있어.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했겠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나서 199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입 농산물이 개방돼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수입 농산물이 들었을 때 그게 가격이 더 싸버리면 사실은 농가가 죄다 부채 해가지고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인 거지. 트랙터 사, 소 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업을 키워놨는데 물건은 가격이 막 떨어져. 수입품이랑 붙어서. 그래서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라고 하는 게 열렸던 거죠.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읍에 가보니 장난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다. 백리길을 기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기고, 자 백리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다니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다. 밑줄 쳐주세요. 심리가 5km 정도 넘어가거든? 그치? 그러면은 백리길이라고 하면 50km 훨씬 이상이란 말이야. 경운기는 차보다 속도가 매우 느려. 근데 경운기가 다니려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최소 못해도 국도로 타고 갈 거야. 국도로 50km를 경운기를 줄지어서 아니고 혼자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야. 어떤 거라고 비교하시면 되냐면요, 오토바이를 끌고 고속도로에서 50km 동안 주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다른 차들 사이에서. 근데 그걸 혼자 보낸 거죠. 그리고 백리길 경운기 끌고 왔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장도 알고 있어. 그 백리길이라 농가 뭐 농촌 어쩌고저쩌고 저 걸기대회라고 하는 거에 참가해서 걸기대회에서 하고자 했던 목적 자체가 사실 무리였음도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는 경운기를 끌고 가기엔 무리였던 거리,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지. 이장도 트럭 타고 갔지.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안 갔으니까 할 말이 뭐가 있어.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 받는 꼴이 돼버렸다 해서 둘이 이야기를 탁탁탁탁 하고 있는 꼴이 됐대.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아니 그 전국적으로 하는 걸기대회에서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데가, 여기서도 사실 이장은 계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인물이야. 아니 거기서 시키는데 그럼 사실 이장인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하기 싫어. 힘들어. 50km를 어떻게 경운기를 끌고 가? 불가능해. 근데 그거는 시키는 거니까 하긴 해야겠어. 누구 시키는 거야? 황만근 시킨 거야. 고장 무슨 고장? 만근이가 그거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뿐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거꾸로 됐다 밑줄 쳐주시고, 저거는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냐면 모범이들 이장은 트럭을 타고 가고 그리고 황만근만 경운기를 타고 간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민씨와 이장의 갈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사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이랑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면소 앞에서 모이가 갖고 트럭 타고 간다는 거를 진짜로 기운기 끌고 갔으면 군대에 늦어도 한참 늦었지. 자, 진짜로 경운기 끌고 갔으면 군대에 늦어도 한참 늦었지. 밑줄 치세요. 경운기를 타고 투쟁 장소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실천하기 어려운 투쟁 방침이었다 나오는 거야. 애초에 실현하기 어려운 투쟁 방침이었다. 야, 경운기 끌고 그 장소 갔으면 하루 종일 걸리지. 우리가 원래 이제 출발해가지고 다 모이는 시간이 1시간 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럭 타고 가야지. 그럼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은 뭐냐는 거야.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몇 없더만. 자, 비가 왔어요. 요것도 체크해두세요. 그러면 황만근은 비 오는 날 경운기 끌고 혼자 국도에서 경운기 타고 장소까지 간 거야. 희연아, 소리만 몇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갱이 맹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자, 이 부분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사 이 내사부터 셌어요. 여기까지 괄호로 묶으세요. 여기서도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어요. 대사를 통해서 이장의 성격을 간접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찬영이, 희연이 일어나세요. 자,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냐면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국도로 그렇게 차들이 쌩쌩 달려서 못 가겠다면서 황만근은 보냈어. 그죠?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나 참. 자, 나 참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민씨의 속마음은 어이가 없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이장의 무책임한 태도. 여기서 지도자는 이장과 총궐기 대회의 책임자들을 얘기해요. 군청 앞으로 모이자라고 얘기했고, 이 동네 말고 황만근네 동네 말고 다른 농가들의 이장들도 포함된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다 같이 가고, 지들은 택시 타고, 지들은 자가용 타고, 지들은 트럭 타고 가.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코로 반동가리가 났나? 자, 누구 맹코로 반동가리가 났나? 여기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줄게요. 밑줄 치세요. 자, 민씨를 모욕한 건데 황만근에 빗대서 모욕했어. 누구 맹코로 할 때 그 누구가 황만근인 거지. 만근이는 별명이 반근이잖아. 쟤는 반푼이라 이거야. 사람이 모질라다 이건 거지. 그러니까 만근이처럼 모질라는 게 너냐,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냐 이래갖고 민씨도 욕먹이고 황만근도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는 시간 10분 쉬고요. 10시 5분부터 뒷페이지 3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 좀 깨고 오세요.